이번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우파의 결집이 전 목사를 비롯한 종교인들 그리고 우파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 단합이 보일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계엄령이었을까라는 네. 상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새벽에 회사로 오면서 택시를 탔는데 네. 택시 기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국민들이 한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줘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가 제대로 뭐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없는 나라 국가를 운영할 수 없게끔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뭐 하다못해 그 문재인 대통령 특활비가 5년 평균 93억, 96억 정도를 지출을 했는데 그걸로 뭐 김정숙 여사가 명품 뭐 옷을 뭐 사입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윤 대통령의 거는 이제 영원. 네. 그리고 경찰과 검찰 특활비도 영원으로 깎아버리고 또 감사원장 원래 오늘 탄핵을 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서울중앙지검장도 오늘 탄핵을 하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탄핵과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행정부가 활동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이제 거대 야당이 횡포를 부리는데 택시 기사님도 그 지적을 하더라고. 국민들이 좀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야당이 완전히 너무 이렇게 마음대로 전행을 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져 가지고 오늘 이런 상황이 좀 불행한 일이 좀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기사님 그렇게 얘기하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탄핵 직전까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네, 들어가기 전까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한 분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아직 그 계엄령에 대한 해설을 하지 않아갖고 해명을 하지 않아갖고 추측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윤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백척간도에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민노총 간부를 비롯한 종북 세력과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안보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고정 간첩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방탄 등 여러 악재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대한민국이 정치 상황이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한 거로 보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보니까 그 헌법 앞에 취임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취임 선서를 지키기 힘든 지경까지 왔다. 와서 비상수단으로서의 어떤 계엄령을 선포한 것 같아요.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키려는 수호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문제는 이러한 대통령의 뜻을 집권 여당이 좀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이 좀 분열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190명의 의원들이 비상계엄령 해제안에 찬성 투표할 때 그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 18명이 속해 있었습니다. 이만 보더라도 일단은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의 뜻을 지금까지 관철하는 데 있어서 친한계가 어떤 역할을 했냐라는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거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어제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 삼권 분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법부의 폭주로 인해서 상권 중에 사법부의 모든 권한이 묶인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다라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삼권에서 하나라도 한 부처 사정기관이라도 발이 묶이면 민주주의는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비상계엄령을 통한 국민들을 향한 그런 이제 위험한 신호를 국민들께 윤 대통령이 자신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그렇게 시그널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상한 상황이었다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이 지금 야5당은 지금 바로 오늘 즉각적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프로그램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5당이 네. 지금 현재 국회 그 본회관 앞에 계단에서 이 야권 그리고 이제 좌파 시민단체들 동원을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지금 결의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직무에서 손을 떼야 된다라고 하야를 주장을 했고요. 만일 하야가 안 될 시기에는 탄핵으로 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오늘 탄핵 소초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거로 보이고요. 내일 아마 그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그걸 봐야 되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의석수가 그 이탈표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탈표라.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내부적으로는 그런 의견에 동조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친한계 외에는 동조를 안 하고요. 그냥 우려만 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내각 총사퇴와 그리고 이제 계엄을 제안을 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를 당론으로 한 상황이 돼갖고요. 의총에서 네. 결의가 나왔습니다. 바로. 네. 그래갖고 앞으로 대통령실이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은 우리 그 국민들로서는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네. 정치는 저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또 네. 내일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집권 여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국가의 위기 국면을 타개해 보겠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이런 헌신을 하는 그런 태도로 임하면은 또 분위기가 또 반전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반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탄핵 시기와 완전 다른 것은 지금 현재의 그 이재명 민주당 네. 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표가 그만한 대안이 될 수가 없는 인물이에요. 네. 지금은 좀 신이 나서 지금 떠들고 있는데 네. 당시에 문재인 그 후보와 네. 지금 대안으로서의 이재명은 비교도 안 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파 진영이 보수 진영이 여기서 기가 죽으면 안 되고 결집을 하고 단결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윤 대통령이 어떤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상황을 잘 수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퀴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켜보죠. 뭐 우리가 취재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그리고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제가 아스팔트에서 제가 자유일보라는 그 우파 정론지 신문을 만들면서 그 현장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그 폭압을 정면으로 고발하는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그룹들, 애국 세력들의 그 투쟁 현장을 신문으로 만들고 보도를 하고 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금 광화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광화문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라를 살리자. 그리고 보수 진영 괴멸만은 안 된다. 이게 그 태극기 집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아무도 누가 그렇게 권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태극기 집회가 조직이 되기 시작해서 정말 5년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 애국 충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뭉쳤거든요. 네. 그 애국심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국면으로 그때의 그 암울했던 상황 그리고 괴멸적인 그 타격을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광화문 광장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중이랍니다. 지금 그 어떻습니까? 지금 그 태극기 네. 광화문 세력의 움직임은 지금 어떻습니까? 솔직히 황교안 전 총리, 국무총리가 오늘 새벽에 SNS를 통해서 대통령의 그 행정권, 네. 그리고 이제 그 비상계엄령을 반대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체포를 했어야 된다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그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을 척결을 하는데 윤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셨다고 하면서 네. 지지를 보냈는데요. 솔직히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탄핵 그 시기에 네. 아스팔트에서 상당히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죠. 네. 새누리당 그리고 미래한국당 등을 이끌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보려고 노력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파의 또 좌장으로 계시고 있고요. 이와 또 별개로 우파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솔직히 이번 계엄령을 계기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집토끼가 다 나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집토끼가 나간 이유가 윤 대통령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그런 이제 미지근한 태도. 네, 미지근한 태도,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나간 거였고요. 지금은 확실하게 윤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우파의 대부분의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하나로도 결집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 좀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윤 대통령의 미래가 그렇게 어두울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정광훈 또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장 많은 태극기 세력을 또 유지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윤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도 정광훈 목사가 이제 광화문 집회에서 그 당시 아스팔트에 나온 지지자들, 그리고 이제 우파 시민들을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결단을 빨리 내려야 된다. 종북 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벗어던지고, 다시 반격에 나섰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왔기 때문에요. 이번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우파의 결집이 전 목사를 비롯한 종교인들, 그리고 우파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 그리고 물론 이제 자쪽에서도 광화문이나 뭐 이런 쪽에 나오겠지만 그와 못지않게 우파 세력의 그 단합이 결집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모였었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새벽밥을 해먹고, 그리고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태극기 집회에 결집했던 그 시민들 다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다시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보여줘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위기 국면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 우파 진영이 이렇게 아주 결집을 해서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